태영이가 선생님 밑에 조교하겠다고 오면 선생님이 이제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어이, 박건. 글쎄요. 힘내야지. 네? 글쎄요. 잘한다. 아니 선생님 왜 태영이는 미워하고 상현이 이렇게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그러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지연이라는 게 있어. 얘 우리 아파트 살아. 대한민국 사회는 학연과 지연이 매우 중요한 사회다. 이 6단계 법칙 알아? 6단계? 아무리 관계없는 사람도 6단계를 걸치면 다 연결이 돼. 응? 누구 한번 연결시켜? 아무나 불러봐. 아무나 불러봐. 지훈이. 어? 지훈이. 누구? 이제 온다. 지훈이는 알잖아 내가. 이윤경. 어? 이윤경. 이은경이 누구야? 우리 엄마. 어머니 어디 사시죠? 저희 집에 사시죠. 니네 집 어디래? 저기 무슨 동이야? 장암현대. 장암동이지. 장암현대. 장암현대. 같은 의정부잖아. 네. 1단계에서 끝. 같은 의정부 시민 끝. 또 다른 거. 이재용. 이재용? 네. 이재용. 이재용이 삼성이고 삼성의 회장이지. 삼성에서 만드는 폰이 삼성 갤럭시 폰이야. 갤럭시 폰을 춘천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써. 그럼 어머니도 이재용에게 돈을 소비한 건데 어머니하고 나는 모자 관계야. 이재용이 연결되네 휴대폰이. 이게 실제로 전액이 아니고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해서 전혀 연관 없는 지구인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든 연결이 돼. 저 조나단. 그냥 뭘로 관련시키면 돼. 조나단.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야. 조나단이 서울에 어떤 맛집을 갔어. 나도 갔으면 바로 1단계로 연결이 되는 거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으니까. 시간은 달랐지만. 그럼 너네 장원영과도 할 수 있어 없어? 장원영이. 장원영 명동에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샀다. 근데 우연히 하영이가 그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샀다. 그럼 거기서 바로 연결.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야. 그러니까 지구인들은 엄청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야, 내가 아이폰 샀어. 내 아이폰의 그 금액의 일부가 어디까지 갔겠니? 미국 애플 본사까지 가지 않았겠어? 그럼 애플 CEO랑 나도 관련이 있어 없어? 내가 번 돈이 걔한테 일부는 갔다니까. 어쨌든 휴대폰 사는 순간. 맞지 않아? 그러면 내가 돈을 준 사람이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잖아. 그럼 니네가 먹고 있는 설레임 어디 거야? 롯데. 롯데지. 그대로 또 롯데 회장하고 지금 관계가 생긴 거야. 어? 뭐야 이거 복잡한 얘기네. 자, 그 다음 질문. 자, 개척 시대에 여기 나와 있어. 홈스테드라고 해서 고유명사인데 개척 시대에 미국 정부가 정착민에게 지급한 자연농지인데 이게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돼. 자, 우리 콜럼부스가 미대륙을 발견할 때 여기 태평양이 있어. 여기 유럽이 있지. 여기 어디 있어? 인도가 있어. 여기를 무슨 바다라고 해요? 대서양, 인도양이지, 인도양. 인도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야.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 유럽 애들은 아시아까지 한두 명만 왔지 거의 못 오고 인도양을 거슬러서 인도까지는 왔단 말이야. 와봤단 말이야. 근데 콜럼부스가 시도한 게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고 반대로 돌아가도 어디가 나올 거다. 인도가 나올 거라 믿은 거야. 근데 알겠지만 반대로 돌아가면 여기 미 대륙이 있을 텐데 반대로 돌아가면 미국이 어디가 나와? 서부야, 동부야? 동부가 나오겠지. 그 동부에 처음에 그 유럽인들이 도착한 한국가 버스턴이야. 버스턴. 그래서 정치 문화가 동부에서 발달하기 시작해. 근데 도착했을 때 딱 보니까 인도 애들처럼 생긴 애들이 돌아다니거든. 걔네가 뭐가 됐어? 그래서 어이없이 인디언이 된 거야. 지금도 인디언은 인도 사람이야. 그래서 구별을 하고 요즘에 아메리칸 인디언 이렇게 쓰잖아, 그지? 어쨌든 미국은 이 얘기야. 동부부터 개발이 시작돼. 상대적으로 서부는 개발이 늦게 됐고 늦게 된 이유가 늦게 발견해서도 그렇지만 태평양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늦게 발견하게 됐지만 서부가 대부분 뭐야? 불모지가 많아. 사막 뭐 이런 데가 많아. 근데 그래도 땅이 넓으니까 이 여기에 국가가 수립됐어. 미국 정부가 수립됐어. 근데 이쪽도 먹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우리 땅이다 해놓고 개발은 누가 해야 돼?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 농사 짓고 사람들이 소득을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땅 줄 테니까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서부 가가지고 농사 좀 줘봐. 우리 땅 줄게 이런 거야. 그래서 땅을 어떻게 했어? 거기 가서 정착하겠다 그러면 땅을 어떻게 줬어? 공짜로 준 거지. 야 요즘 같은 우리나라 생각해봐. 어디 땅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 땅이 공짜로 생기는데? 우리 땅값 비싼데? 그지? 근데 이때는 땅값이 비싼 게 아니라 너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을 유도한 거야. 땅을 주면서. 근데 이 땅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되겠냐 그러면. 태영이한테 요만큼 주고 지훈이한테 이만큼 주고 하영이한테 이만큼 주면 돼 안 돼? 이런 생각밖에 못 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다시 한번 이 내용이야. 다시 한번 집중해봐.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강도 흐르고 있고 땅도 비옥해. 근데 여기는 강이 이쪽에서 흘러. 좀 떨어져 있어. 그럼 땅을 많이 줘도 어때? 불리하지. 그러면 니네 땅을 분배할 때 이게 서부라 그러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서 분배하면 이게 정착민들한테 공평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이게 내용이 중요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배경식을 좀 알고 보면 이거 안 바뀌어. 서부 개척을 위해서 정착민에게 농지 지급했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자로 된 듯이 나눠서 줬다는 것도 안 바뀌어. 니네. 오케이? 미국의 농지 자영농지 공급 이것의 뭐야? 디스트리뷰션 분배니까 나눠준 거지 땅을. 이것은 그랜트가 부여되다니까 부여된이야. 동사가 아니야. 부여하다는데 부여된. 누구에게? 당연히 개척 세틀러가 정착자야. 파이어는 개척이고. 미국 시민의 개척 정신을 영어로 파이어맨십이라고 해. 파이어니어 스피릿 이런다고. 개척 정신. 주어는 배급이야. 이게 아주 클래식하다는 건 전형적인 사례야. 핵심 주제야. 이렇게 배급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역사 속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이런 것의 전형적인 케이스야. 그건 뭐야? 이 농지 배급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다른 비슷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이 농지 배급 사건도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 중에 하나구나.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예신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보자. 프로퍼티즈가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프로퍼티가 뭐야? 원래는 사유 재산이야. 뭐 물건의 사유 재산은 속성이니까 속성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 이것도 되겠어 안 되겠어? 사유지 개인이 소유한 땅이지. 그래서 사유지들이 그렇게 배급해서 네 땅이다 하고 나눠준 사유지들이 알로케이트가 뭐야? 할당하다니까 할당되고 배정된 거야. 너 이거 가져 이렇게 준 거야. 할당을 해준 거야. 이게 중요해. 이걸 가지고 할당한 거야. 여기 설베이가 좀 불친절한데 설베이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지. 설문조사인데 혹시 건축학과 갈 사람들은 설베이 지금 외워도 건축학과에서 설베이는 뭐냐면 측량치야. 야 측량치 제로 나올 때 뭐 해야 돼? 그것도 일종의 뭐야? 조사지. 얘네 저기 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적 있어. 측량치 측량하는 기사들 나와서 뭐해? 본 적 있지?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고 삼각대 세워놓고 이렇게 재는 거 이런 거 본 적 없어? 길거리에서?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땅이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땅에 선이 보여지지 않잖아. 근데 지도상에는 대충 이 정도가 얘네 땅이고 이 정도가 얘네 땅이야. 근데 실제로 나와보면 땅의 경계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도나 방위 같은 거 재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우진이 땅인지를 측량하는 거야. 측량. 오케이? 그러면 그러한 측량치를 기반으로 활동이 된 거야. 근데 무슨 측량만 했어? 다른 조건 없이 나가서 측량은 하긴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물이 있다 없다를 따졌어 안 따졌어? 안 따지고 그냥 수치 어떻게? 어디로? 남북으로 동서의 경계면만 측정한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 공급에만 신경을 쓴 거야. 됐어? 뭐에 상관없었어. 그럼 신경 안 쓴 게 뭐야?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신경 썼어 안 썼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신경 썼어 안 썼어? 물이 흐르는지 뭐 비옥한지를 따졌어 안 따졌어?
안 따졌다고. 그게 그 땅에 레이가 지형이라는 뜻이 있어. 이 지형은 뭘 얘기해? 지형. 언덕이 있냐, 물이 있냐, 아니면 낮은 지대냐, 높은 지대냐. 그러니까 무슨 측량만 한 거야? 수평 측량만 한 거야. 평지 측량. 그러니까 산이 높고 낮은 게 있는지 없는지 따지도 않았어. 하천이 낮은 하천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도 않았어. 그지? 근데 그런 조건이 농사 질 때 중요해. 씨발 이렇게 죄수 나눠줬는데 태영이가 받은 땅에 보니까 씨발 다 산이야. 농사 질 수 있어? 없지. 근데 지훈이한테 준 땅은 다 평지야. 그럼 이거 안 되지. 불공정이야. 그럼 슬슬 생각나? 이게 합리적인 것의 사례야, 불합리한 것의 사례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약간 마이너스적인 성격. 역사상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겠지. 네 글자 떠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 무슨 행정이라고? 탁상행정. 그렇지? 아니 실제로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눠버린 거지. 그런 사건이 여기서 예시는 이거지만 다른 역사 속에서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내려버린 게 있을까 없을까? 그게 38선이야. 38선. 38선이 왜 38선이야? 미군 애들이 귀찮으니까 이쪽까지 줘야 남쪽 유리하고 북쪽 유리하고 이거 지역마다 따져야 되는데 그냥 지도선을 쳐. 북이 38도선 쫙 근 거야 처음에. 오케이. 그래서 6.25 전쟁 이전에는 그냥 쫙 거져 있었어. 근데 6.25 전쟁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그 종전이 될 것이다 예고하면 10일 뒤에 종전할 것이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은 종전이 안 되는 거지. 종전될 건 아는데. 그럼 10일 동안에 따먹지 못하면 그냥 뺏기는 거잖아. 그게 고시전 영화야.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오히려 종전이 된다고 하는데도 그 남은 10일 동안에 한 뼘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싸운 거야. 6.25 전쟁 동안보다 그 휴전협정이 나온 다음에 전쟁이 더 치열했어. 영화 봤어? 고시전? 고수 나온 거? 하여튼 그렇게 치열했다고. 그래서 그때 조금 따먹고 조금 뺏기고 그러니까 지금의 경계선이 어떻게 돼 있어? 딱 38도가 아니지. 뺏고 뺏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야 지금. 그 남북 군사 분계선이. 원래 이거였어 그냥. 그럼 미군이 그렇게 쫙 그은 것도 이 사례가 맞았거든. 맞다는 거지. 그냥 위도상으로만 딱 끊어버렸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지급된 농토의 경계들이 어땠겠어? 상관이 있어 없어? 무엇과? 워터쉐드가 강이야. 농사짓는데 중요하지. 강이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건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쓰고 나눴다니까. 강은 농사에 중요한데. 그럼 시집 받았을 때 강 없는 땅을 받은 놈들 욕하지 않겠냐? 나 이거 왜 옆에서 어떤 놈? 아싸 난 강 있다. 이질을 하겠지. 근데 미국의 정책은 그게 아니었잖아. 누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였잖아. 그지? 실패한 행정이야. 쉽게 말해. 그래서 그 강의 유역의 경계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 이게? 없다는 거야. 북남으로 동서로 그냥 끊어버린 거야. 어떤 홈스테이들은 그래서 어땠겠어? 이제 쉬워. 어떤 데 할당받는 데 가보니까 어때? 지형이 평면으로만 끊었으니까 가봤더니 산밖에 없어. 높아. 그리고 물도 없어. 강의 유역을 신경 안 썼으니까 물도 없어. 좋됐다. 그러고 그렇지. 근데 딴 데 가니까 어때? 이번엔 또 반대로 지형이 낮아. 너무 낮아. 거기다가 너무 또 습해. 이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오히려 지형이 나고 평소에도 물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무슨 대상이? 홍수의 대상이기도 했어. 최악이야 최악. 자 다운스트림. 이런 와중에 봐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눠받았다. 강이 있어 둘 다. 강이 흘러 가운데로. 근데 재수 좋게 강이 흐르는 쪽에 이렇게 할당을 받았어요. 이렇게. 영토를 여기 나눠서. 이건 또 높거나 낮은 게 아니야. 그냥 강이 흘러. 딱 좋거든. 평지고. 문제가 또 있어. 강은 어때? 흐르지. 그럼 누가 유리해? 상류지. 이 새끼들 지금 환경 문제 이런 거 생각 안 하니까 여기서 폐기물 어때? 흘려보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그 얘기야. 하류의 땅 주인들은 통제할 수가 없었어. 뭐를? 부식돼서 내려오는 것들. 상류에서. 이러고 이제 침식, 부식이야. 썩어서 내려오는 것들. 또
런오프가 뭐야? 유출수라 그래. 그 여기서 나왔으면 여기서 흡수가 돼야 되는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강을 따라 뭐 하는 거야?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 런오프. 고스란히 상류의 사유지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통제가 안 된다니까. 흘러나온 대로 받아야 된다니까. 결국 uphill 어느 쪽에 있는? 높은 쪽이지 상류지. 높은 언덕에 있는 소유자의 영향력이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줬어. 상류에서 환경 파괴를 했단 말이야. 그럼 고스란히 그걸 누가 받아? 해친다 또 다른 땅 주인. 어디 사는? 밑에 언덕 아래쪽 하루에 사는. 그지? 하지만 그 낮은 땅 주인은 그 외에는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다고. 이 당시만 해도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받아야 된다고. 오케이? 실제로 이런 일이 얘네 서부 개척 시대에 사금 채취 이런 거 많이 봤지. 사금 채취. 사금 물에서 그게 어떤 지역에서 금 나왔다 이런 거야. 그럼 거기 금이 많이 안 나와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업도 발달하고 강을 파괴시켜. 왜 파괴시키겠어? 물고기들이 살고 이래야 하류까지 올 거 아니야. 상류에서 사금 채취한다고 바닥을 계속 뒤집고 흔드는데 상류 물고기가 살겠냐? 그럼 밑에 물고기 어떻게 돼? 물고기 자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밑에 똥물만 흘러와. 맨날 뒤집으니까 상류에서. 어땠을 때? 고스란히 피해볼 수밖에 없어. 이러한 19세기의 결정은 결과, consequence, 어떤 결과를 낳았는데 to this day, 오늘날에도 이게 영향이 있어 없어? 그때의 결과물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나누어졌던 경계가 오늘날에도 유지되는 곳이 많다고. 주 경계 이런 게. 그래서 너네 미국 지도 봤어? 주 나눠져 있는 거? 미국 지도? 이게 잘못된 것의 결과물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관심 있게 안 보면 모르는 거야. 이게 주 경계거든? 야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형이 다 다를 텐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봐봐 직각이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딱 정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이런 경계가 원래 여기 정사각형에 가깝잖아 거의.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도 주 경계는 안 바뀌었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단 말이야. 됐니? 이해하기 쉽지?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오스틴 컬리지의 스니드 글래스랜드 리스토레이션. 자 이게 특정 지역인데 초원 복원을 하기로 했어. 어떤 그 지역인데 오스틴 컬리지의 그 스니드 그래스랜드. 스니드라는 이름을 다는 그래스랜드 초원 복구야. 이 리스토레이션 복구야. 복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로시브 플래시 플러드 번업. 아주 이로시브 어떤 이로시브는 돌발적인 거야. 돌발적인 플래시 플러드니까 돌발적인 홍수. 아까 1호 미안해. 아까 어딨어? 1호전 뭐라 그랬지? 침식 부식이라고 그랬지? 상류의 침식으로 생기는 돌발적인 홍수 유출수. 어디서 나오겠어? 상류에서 잘못 다루었으니까. 상류의 뭐를 땅을 잘못 개발해서 영향을 미치면 그대로 밑에서 물려받는다고. 지금도 경계가 저러니까. 그럼 상류에 잘못된 어떤 토지 관리가 밑에 영향을 아직도 주고 있단 말이야. 저런 경계 때문에. 됐니?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도를 나눴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거야. 도 경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강원도 어떻게 돼 있어? 길게 태백산맥이 거의 끝날 때까지 강원도를 포함시켜놨지. 그러면 그 산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밑에까지 너무 안 이어지게 하는 거야. 생각해봐. 강원도를 두 개 잘라봐. 그럼 강원 북도가 유리해, 강원 남도가 유리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니네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직까지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남도로 나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야. 무슨 얘기냐?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누면 경기 북부에서 책임 없이 막 밑에 강을 따라서 방류할 거란 말이야. 한강을 따라서. 그럼 하루는 근데 지금은 한 도니까 여기서 방류한 걸 한 도니까 밑에서도 뭐 해야 돼? 같이 처리해야 되지. 한 도니까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눈 거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합리적인 그 도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됐어? 경상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가 만들어져요. 한강의 영역이 끝나는 데까지. 되니? 한강이 경상도까지 안 가잖아. 중부에서 끝나잖아, 그렇지?
자, 그럼 답이 뭐야? 이게 어떤 관행의 예시야? 실제적인 여러 가지 입체적인 분석 없이 그냥 쉽게 하면 탁상 행정이지, 그지? 그래서 편의상으로 그냥 할당한 거. 자, 해석 볼게. 1번. 이게 무슨 사례라고? Shifting boundaries. 경계를 이동시킴. 무엇에 따라서? 개척자의 이익에 맞춰서 이동시켜준 거야? 그렇으면 이런 경계가 안 나오지. 개척민들이 우리 이런 땅 주세요 요구했을 때 거기에 맞춰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지. X. Land boundaries. 땅의 경계인데 반영한. 뭐를? 경계를 반영한. 수로. 물의 물길을 따른 경계를 반영한 경계 맞아? 아니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 아니야. 반대 답변. 세 번째, 갈등. between 원주민과 개척자 간의 갈등. 뭔 소리야 이게. 세 번째, ineffective. 효과 없는 세팅. 경계의 세팅. 뭘 따라? 이게 틀렸어. 자연 경계를 따라서 하면 그게 효과적인 세팅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거야. 자연이 만든 경계를 따르면 효과적일 수 있잖아. 그 경계가. 마지막이 답이지. 무슨 경계를 만들었어? 미국 정부는.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 경계를 만들었지. 측량만 해가지고. not matching.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자연의 경계랑 맞아서 안 맞았어. 이런 것들의 세계적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토지지급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자,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 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다 해석하고 나면 앞뒤가 탁탁 들어맞지. 답이 왜 그것이 돼야 되는지도 명확하고. 안 그럼 니네 수능 문제 끝나고 나서 그 뭐야 문제 오류 가지고 소송 걸어야 돼. 평가원에다가. 그래서 요새 평가원들은 철저하게 니네 다 읽으면 답 알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속에 답은 있을 텐데 그걸 찾아내는 속도를 나중에 높여야 돼. 근데 다시 한번 또 반복이야. 속도 높이기 전에 뭐 해야 돼? 이런 선생님이 얘기한 평가원의 기조에 따라서 답이 있다는 것에 대한 훈련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는 거야. 오케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어. 너희들이 들으면서 끄덕끄덕 한다는 건 선생님 말대로 진짜 수능 완성이든 수능 특강이든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한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답을 쓰라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캐치가 되면 속도만 붙이면 돼요. 응? 저기 다른 반 한 반은 지금 정시만 데뷔하겠다는 애가 또 둘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11명인데 그 반 더 이상 못 봐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발곡에서 온 여학생이 딱 첫 수업 듣더니 나한테 이러고 갔어. 이러고 갔어. 자기가 정시하고 나 여기저기 청강도 해보고 다녀봤는데 그 맛보기를 들어봐도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해석만 해주고 끝내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 그리고 니네가 풀어봐. 그리고 답이 뭐야? 이렇게. 옛날 리너도 알지? 모의고사 보게 한 다음에 풀어봐. 한 다음에 어떻게 해? 질문 있어? 틀린 거 질문해봐. 그럼 니네가 질문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끝 이러고 갔잖아.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사기꾼이야. 그러면 안 돼. 애들 니네 미래를 결정하는 선생님인데 나봐. 오늘도 8시간째야 수업이. 근데 내가 무슨 얘들아 나 지금 풀어봐 힘들다. 안 보이잖아. 나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 이 전복된 힘까지. 집에 가면 퍼진다고. 그럼 여기도 하다가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샤리티는 자선단체야. 자선단체를 결정했다. 뭐 하기로 결정했어? 자선단체가. 당연히 자선단체는 뭘 주겠지. 뭐야? 주다가 기부인데 아까 부여하다 배웠어. 부여하다. 그랜트야. 그랜트.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개척자 뭐라고 했어? 개척자. 파이오니어. 미국은 이거 한마디로 대비되지 않나? 무슨 정신? 개척 정신. 그래서 미국 애들이 미식축구 좋아해. 미식축구 게임 룰이 뭐야? 골 넣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땅 따먹기 아니야? 몇 야드 더 던지는 나야. 미식축구 잠깐 얘기해줘. 우리나라는 재미없는데 미국 애들이 미식축구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 그걸 이렇게 스크럼 짜고 공 있잖아. 그럼 여기 하다가 공격권을 가진 애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 하면서 공을 막 돌려 밑에서. 그러다가 뒤로 딱 던지면 이제 쿼터백이라고 해서 뒤로 날라온 공을 2보 전진하면 1보 후퇴야. 뒤로 날리면 뒤에서 여유롭게 그 스크럼 뒤에서 공 딱 받아가지고 던진다고. 그러면 앞에 그 러너가 졸라 뛰어가지고 그 공을 받아서 찍잖아. 거기까지 자기 땅이야. 그래서 야드마다 포인트가 있는 거야. 몇 야드 전진. 그러면 줬다는 게 뭐야? 던졌어. 놓치면 어떻게 돼? 꽝이야. 하나도 못 따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라인 경계가 있으니까 라인 끝까지 계속 뛰면서 마지막에 와! 공 던져버리면 그게 터치다운이야. 15점이야. 최고 점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건 자신들의 역사가 반영돼서 즐기는 거야.
요 새끼가 땅 따먹는다. 그래서 첫 번째 룰을 보는데 이상해요. 골대도 있거든. 골 넣는 것도 점수가 있는데 골대 그 이렇게 무슨 자석처럼 생긴 골대 있잖아. 거기다 차서 넣는 건 1점이나 2점밖에 안 돼. 의미가 없어. 터치 땅하면 15점 준다니까. 그래서 땅 따먹기에 혈안이 된 미국 애들이 거기에 미치는 거야. 남의 땅, 정보. 오케이? 그래서 미국 애들은 자기 땅에 누구 들어오면 막 총 쏴. 집착이 강해. 그래서 미국은 소비 문화, 개인 소유 이런 거 강조돼. 개인주의.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우리 땅에 누가 지나간다고 아유 형님 저쪽에 좀 갈게요. 그러면 가 이러잖아. 미국 영화 봐봐. 누가 이렇게 사유지 팻말인데 거기 쓱 들어가면 어때? 옆총 들고 나가요. 거기 누구야? 나가! 그러잖아, 그지? 이게 미국 문화라. 우리나라 미국 문화 닮아가고 있잖아. 알아도 개척 정신 그런 미국의 소위 문화. 실제로 미식 축구가 소재로 미국인들이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로 파이오니어 정신이 나온 적이 있어, 지문으로. 자, 그다음에 매니저. 그 매니저는 must 반드시 뭐 해야 돼? 어떤 작업을 효과적으로 마감까지 할당해야 돼. allocate 아까 나왔지? allocate는 어원이 allow. 각자 나눠서 허락해준다 이런 거야. 할당한다는 건 하도록 허락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됐지? 나도 끌어올리고 있다. 니들도 끌어올려.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 혹시 출판 편향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아예 핵심 소재를 주석으로 설명해 줬어. 출판 편향 설명 한번 읽어보자.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하니까 써놨겠지 이렇게. 실험이나 연구 결과가 출판이나 배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여기가 좀 모르겠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실험 결과가 대중의 인기를 끌만해. 그럼 출판업계가 유혹을 밖에서 안 보겠어. 저거 책으로 써주자 하는 유혹이 생기겠어. 저거 송지훈의 이론은 동그라미라고 주장하는데 요거 출판하면 먹힐 것 같거든. 그지? 근데 똑같아. 비중은 똑같아. 맞다 아니다 똑같은 50대 50이야. 팩트는. 근데 왠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책을 내면 안 사볼 것 같아. 그럼 이 사람과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럼 결국은 50대 50인데 우리가 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한쪽으로 편향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흥행성이 없는 의견들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출판이 안 되니까 사장돼 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똑같이 사실의 50%가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쳐. 자원을 아껴 쓰자가 있고 자원을 막 써도 된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자원을 막 쓰는 이유도 좋다. 그거 더 쉽게 해서 우리나라 핵 발전소 건립하자 말자 의견 있잖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때 영화 제목 판도라 나오면서 대중들이 핵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그럼 어떤 책만 보겠어? 핵 발전소 위험한데? 저거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책이 잘 팔리겠지. 그러면 핵 발전소가 위험성하고 안전성이 50대 50인데도 오히려 안전성이 큰데도 어떤 책을 출판해야 팔리겠어? 판도라 같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팔리겠지. 그럼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돼? 야, 핵 발전소 위험하구나 이렇게 돼. 근데 핵 발전소가 실제로 그만큼 위험해? 위험성이 더 커?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편향 때문에 출판 편향을 통한 접하는 책의 내용을 맹신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책으로 안 나오니까 무시될 수 있단 말이야. 한다. 출판 편향은 의미한다. 어떤 영향력의 크기가 그렇잖아. 어떤 핵발전소 이런 거 영향의 크기 있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 그쪽으로 쏠리면 원래보다 오버 과도하게 언급될 수 있지. 50%인데 70%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 책만 써대니까. 오케이? 누구에 대해서? 많은 행동학적인 현상 보고되는 책 나오잖아. 또래에 의해서 검토되는 문헌에 있어서 보고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언급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같은 동료들이 검토를 할 거야. 그 문헌 자료를. 근데 동료들도 같은 연구를 하니까 검토하다가 이거 쓰레기네. 들어봤지? 막 보던 이거 쓰레기네. 안 볼 거란 말이야. 근데 동료가 검토하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 그 의견이 다 어떤 거야? 다양한 거야? 같은 거야? 다양했죠? 아니
자기 또 내가 A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가 A의 동료들이 연구한 게 비슷하단 말이야. 다 비슷한데 갑자기 얘가 B라는 의견을 내면 얘네들이 봐 안 봐? 안 보니까 A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강력해지는 거야. B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대충 들어. 예를 들어서 suppose 가정해봐라. 네가 몇 권의 연구를 읽는다고 쳐봐. 뭘 보여줘? 이게 사회적 현상이야. 뭘 보여주는 연구책을 읽었어. 새로운 행동치료법이 우울증에 대한 행동치료법이 상당히 뭐 해준다? 이게 의견이야. 새로운 행동치료법을 쓰면 우울증을 상당히 그 우울증의 증상을 환자에서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어. 이 의견을 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뭐야? 행동치료법을 쓰면 우울증이 감소한다. 이런 문헌 자료를 본 거야. 만약에 그 연구자가 테스트 해본 거야. 그 말이 맞는지. 이미 출판은 된 책이야. 테스트 해볼 거야. 맞는지, 책이 맞는지. 효과성, 이 같은 행동치료법의 효율성을 테스트 해봤어. 근데 책의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 없어? 없으면 책이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틀리다라고 의견 제시해야지. 그런 제시하면 출판업계가 책을 써주냐? 안 써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아마도 그러면 어떠한 또래들의 검토된 학술지, 또래들이 보고 니 거 괜찮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학술지는 아무도 또래에 의해서 검토받는 학술지는 만약에 또래에 의해서 검토받는 학술지는 아마도 매뉴스크립트 원고를 원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학술지가 뭐야? 내가 그 반대를 테스트 해보니까 아닌 거 있지. 그걸 어디다 실어야 돼? 논문을 보통 어디다 실어서 발표해? 학술지 있지.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어. 의학지 뭐 메디슨이라는 전 세계 의학지가 있어. 그게 또래들이 많이 보는 의학지야. 거기다가 이거 아니네. 이거 치료법 효과 없네. 내가 검증해 보니까 해서 그걸 실어달라고 부탁해. 원고를. 근데 내가 그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 학술지가 또래들이 많이 보는 학술지가 그 원고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는 거야. 그건 뭐 혼자 생각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안 받아준다는 거야. 오케이? 그냥 대사를 따라간다는 거지. 이게 학계의 관행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의학이든 과학이든 처음에 이상한 의견을 냈을 때, 기존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 학계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래서 갈릴레이가 졸라 고생한 거야. 갈릴레이는 지구는 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라고 했지. 근데 그게 그 당시 학술지가 있었다면 그 학술지 내용과 또래들이 검토한 학술지 내용과 어떤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지. 근데 그건 팩트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근데 그걸 원고를 내니까 어땠어? 그 당시에 꺼져 이씨 말도 안 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역사적 인물들은 그런 저항을 이겼을 때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는 거야. 오케이? 이제 이해가 딱 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출판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한 의견들은 어떻게 된다? 거부당한다는 얘기야. 기존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은.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학계에 발표할 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나 엄청난 그 파워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만약에 올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학술지에 실리질 않으니까 원고를 안 받아주니까 네가 그걸 절대로 다시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읽거나 찾을 수가 있겠어. 근거가 없어진다고. 글로 남겨야 된다, 학술지에. 그지? 아니 네가 원고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찾아봐서 읽으려면 읽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그 치료법의 효율성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는 분명히 실험해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럼 50대 50으로 줄여야 되잖아. 기존 학계는 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법이 100%라 그랬어. 근데 내가 실험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럼 50대 50으로 줄여야 되잖아. 그럼 50대 내가 실험 결과를 보면 50%밖에 안 되는 거지, 효율성이. 나는 실험했을 때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걸 학계에서는 계속 몇 퍼센트가? 100으로 보는 거지. 나 빼놓고는. 그럼 뭐 되고 있는 거야, 학계에서는? 과소야, 과대야. 그 치료법의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거야. 과도하게 진술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뭐 때문에? 보여주는데 효과를 보여주는데 실패한 연구들이 이게 뭐야? 내가 한 연구지. 이거 효과 없더라.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출판되는 또래 검토 문헌의 학술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건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면 나 혼자 떠들다가 내가 죽으면 사라지겠지. 그지?
연구자들은 stated 뭐라고 언급해? 과학적인 진보는 이루어진다. 이건 정설이야. 과학적인 진보는 갈릴레이처럼 언제 이루어지냐면 trusting 신뢰함으로써 뭐를 현재 지식의 뭐 다발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치? 과학이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되는 건 맞잖아. 이건 그냥 뻔한 얘기야. 그런데 출판 편향은 이러한 사실을 뭐 해버려? 왜 컴프로마이즈, 훼손하고 폄하한다고 하겠어? 야, 아까 뭐라 그랬어? 치료법 100%다. 이렇게 주장할 때 50%가 나왔, 이거 안 된다. 0% 나왔지. 그럼 절충해서 50%가 이게 뭐야? 현재 지식의 다발이야. 책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지금의 현존하는 지식을 믿어야 되는 게 과학이거든. 근데 출판 편향 때문에 현재 지식의 내용이 어떻게 될 수 있어? 폄하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다시 책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치료법의 효능은 50%밖에 안 돼. 근데 효과가 있다는 쪽에 출판물이 100%를 차지하니까 사실이 왜곡된 거야? 그대로 반영된 거야? 그럼 원래는 사실 50대 50을 반영해야 되는데 출판 편향 때문에 과도하게 평가되면서 사실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진실이 어떻게 된 거야? 훼손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봐. 우리의 과학 발전은 뭐 해야 돼? 지금 냉정한 현재 지식 수준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되지. 근데 이걸 막는 게 뭐야? 지금 그냥 나를 뭐라 그래? 내 수준을 알아야 어디를 더 올릴지를 알 거 아니야. 근데 내 수준을 먼저 파악해야지. 파악하는데 좋은 얘기만 써놓으니까 내 수준에서 부족한 부분은 간과되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시작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결과물도 어떻게 돼? 발전의 결과물도 완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영 이해돼? 다시 설명할게. 과학은 원래 이만큼의 진실이 있어요. 진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과학은 발전해야 돼. 되니? 그럼 진실이 실제로 약의 효능이 50대 50이다가 진실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진실이야. 책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근데 이 진실을 출판사들이 몇 프로, 출판업계는 이 부정적인 50을 쓰지 않고 50, 요 긍정적인 50만 100%인 것처럼 광고를 한단 말이야. 책을 쓴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50대 50으로 봐야 되는데 출판 편향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50을 몇으로 보는 거야? 100으로 보고 출판하는 거지. 그럼 이게 사실이야? 왜곡된 거야? 그럼 왜곡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과학은 뭔가 기초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과학 발전을 도와주는 거에 저해하는 거야. 출판 편향.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게 주제야. 출판사들이 입맛에 맞는 결과물만 보여주는 건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과학의 발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도 내 수준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거기를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기지도 못하는 새끼가 옆에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기어다니는 애한테 옆에서 뭐라 그래? 요즘 사람들 다 걸어다니니까 너도 걸어야지. 그럼 어떡해? 아니 전 못 걷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사람은 다 걷는 거야. 저는 기는데요? 그건 아니야. 사람이 걷는 거야. 그러면 기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기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 그럼 발전할 때 걸어다니는 사람이 위한 것만 발전을 시키겠지? 분명 우리는 기어다니는 놈도 있는데. 그럼 제대로 된 발전이 아니지. 모두 인정해줘야 돼. 기어가는 놈도 있구나. 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걸어다닌다는 사람들이 책으로 나왔으면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해야 둘 다 공평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지. 근데 무조건 기어다니는 없어. 책이 없잖아. 기어다니는 없어. 그럼 기어다니는 애들을 위한 과학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어. 저렇게 100으로 만드는 거 자체가 출판 편향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좋은 단어잖아. 사실을 뭐 한 거야? 50대 50인데 100으로 만들어봤으니까. 왜곡시킨 거지? 이거 안 좋은 단어가 있잖아. 편파, 편향. 원래 이 바이어스, 프레주디스, 스테레오타입은 안 좋은 단어야. 사실을 뭐 한다고 생각하면 디스토티드, 왜곡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keep in mind. 그러니까 너로서는 명심해야 돼. 출판물만 100%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뭘 명심해야 돼?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보고되는 어디서? 동료가 검토하는 문헌, 즉 학술지지.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나와도 과학자의 태도는 뭐야? 그 유명한 학술지에 나온 논문 내용을 거기 실린 논문만 100% 신뢰하면 되는데 신뢰를 해야겠지. 신뢰를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의견도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문헌 자료만 보고된 문헌 자료들을 다시 명심해라. 비록 긍정적인 결과물들, 학술지에 보고된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분명히 못될 수도 있지만 못될 수도 있어. 신뢰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 하지만 또한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 뭐에 있어서? 이걸 알도록 주의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것이 좀 못돼 있을 수 있다. 사실과 다르게 어떻게 이거 답 나올걸 그대로? 사실과 다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 왜곡 나오지 않아? 왜곡이란 말은 안 나오고 사실과 다르게. 그럼 바이어스랑 같은 말이 뭐야? 많은 이 문헌 자료가 뭐라 그랬어? 긍정적이라고 그랬지. 그래도 그 보이는 건 긍정적인데 한편으로 많은 부정적 결과물들도 이 문헌에는 못 되지 않았다. 있는데도 그 네 연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출판사 입맛만 맞추다가 그 실험해서 맞지 않는 결과물도 포함시키지 않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대세에 따르지 않는 나의 실험 결과도 뭐 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포함 안 시키면 뭘 따르는 거야? 출판 편향이 되는 거야, 내가. 오케이? 근데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많다고 해서 플러스만 학술지에 실으면 된다는 거야. 사람들 다 좋은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파지티브만 실으면 안 되고 반드시 모두 실어야 돼. 부정적인 효과도 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무슨 연구가 나오면 바로 그거지. 에디슨의 사례만 얘기할게. 에디슨이 처음에 전기 발명해서 유명해졌지. 어? 근데 무슨 전기였어? 걔가 전기 공급 방식을 찾으려 때 에디슨이 무슨 방식을 찾았어? 직렬이지. 어? 직렬이야, 직렬. 직렬의 장점이 뭐야? 빠르지. 빠르고 근거리에서는 보다 강력하지. 그 과학 시간에 했잖아. 직렬, 병렬 연결 했잖아. 그러면 단점은 뭐야? 멀리 못 가지. 직렬 연결하면 고장도 나고 멀리 못 가지. 맞아, 그것도 나고. 에디슨이 그 점을 학술지에 실었을까? 그래서 왜곡된 거야 그게. 에디슨 사례야 이게. 에디슨이 자기 연구에다가 직렬의 단점은 안 올렸어. 그걸 그래서 병렬이 더 낫다고 주장한 놈이 누구야? 테슬라야. 이공계통은 알아야지. 테슬라가 에디슨 직원이었어. 회사 직원이었어. 에디슨이 갑부였거든. 근데 사장님 병렬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에디슨은 이 새끼가 건방진 거야. 닥쳐 이 새끼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실험을 했잖아. 대중 앞에서 실험을 했잖아. 뭘 데려다 놓고 말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정말 교수님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말에다가 병렬로 전기를 연결시켰어. 병렬로. 야, 병렬든 직렬든 감전 나오면 중요한 중이야. 근데 병렬로 찢어가지고 말이 죽으니까 거봐라, 이 병렬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거야. 그럼 직렬 실험도 해야 되잖아. 직렬을 안 했다니까. 병렬을 죽인 장면만 기자들 불러서 공개했다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불운의 인물이야. 나중에는 결국은 병렬로 바뀌지.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전기 산업이 직렬로 시작했어. 그래서 효율성이 엄청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디슨 돼지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병렬로 바꾼 거야. 요즘에 병렬 방식이 뭐야? 소켓 끼우는 거야. 그래서 선이 두 개야. 얘네 직렬을 모르겠어. 하나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내가 이 사례를 왜 얘기했는 줄 알겠어? 때로는 과학자들이 부정적인 측면인데도 뭐하고 학술지에 숨기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출판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과학 발전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미국은 직렬, 연결 안 좋은데 병렬하는데 한참 걸린 거잖아. 그럼 과학 발전이 더뎌진 거지 그것 때문에. 오케이? 이제 확실히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 좋았어. 앞으로 수능에서 출판 편향이라는